3을 보면요. 유추 파트예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엄청 재밌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한 권을 빠르게 풀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교재의 구성을 보면요. 첫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카드, 유비 추론, 대응과 암호가 되어 있어요. 왠지 용어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것보다 좀 재밌게 하는 게임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활동들은 우리 주로 어디서 활동할 수 있냐면 보드게임, 또는 아니면 뭐 카드게임 이런 곳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게임하고 나서 이제 이 교재를 접하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뭐 끝말잇기라던가 아니면 앞글자 읽기라던가 이런 단어들로 조금 노출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단어예요. 자, 관계가 다른 단어 하나를 X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고양이, 개, 여우, 닭, 토끼예요. 자, 여기서 5동물들 중에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대요. 자, 그러면 글씨를 보게, 이제 단어를 볼 때요.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글자를 보기도 해요. 단어의 초성, 그쵸? 초성만 보고도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동물의 뭐 특징, 이 동물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동물들의 글자의 수, 이거를 이제 수로 넘어가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보게끔 하는 단어들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고양이, 개, 여우, 닭, 토끼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어떤 단어들을 썼냐면요. 제가 수업할 때 포유류, 포유류 라는 단어들도 아이들이 써줬고요. 조류 이런 단어들도 써주고요. 네, 그 다음에 또뭐 파충류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엄마쌤들이 체크하면 여기를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다리의 개수는 닭이죠. 자, 밑에 보면 피아노, 기타, 오카리나, 마이크, 바이올린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마이크는 달라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마이크에다 X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자, 얘네들은 뭔가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는 소리를 내야 돼요. 또는 마이크는 악기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다가 무조건 다 쓰라 그러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라 그럴 순 없지만 그냥 마이크는 악기 아님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끄적거려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배, 오이, 사과, 복숭아, 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글자 수만 본 친구들은 배랑 복숭아를 보면서 고민을 하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뭔가 오이만 딱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오이는 뭐예요? 과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겠죠. 오이는 과일 아님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너무 귀찮아 하니까 무엇은 어떻다 정도로 정의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축구, 배구, 수영, 야구, 농구. 자, 무엇일까요? 수영이죠. 수영. 그럼 수영은 뭐라고 표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얘네는요 공이 있는데 얘는 공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수영은 공으로 하는 운동 아님 요 정도. 이렇게 뭔가 끄적거림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방금 이렇게 무엇이 아님이라고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4번 같은 거 볼 때 개미, 나비, 메뚜기, 잠자리, 고양이에요. 자, 뭘까요? 고양이죠. 그럼 여기서 곤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양이, 곤충, 아님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 뭔가가 하나 문제를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 고양이 대신 뭐 내도 되냐면요. 거미 내도 되거든요. 거미. 네.
거미 내도 돼요. 왜냐하면 거미도 곤충 아니잖아요. 거미는 다리가 8개가 있고 곤충,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곤충이 아니라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아이가 알고 있지 않다면 한번 짚어주시고 만약에 주변에 책이 있다면 책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아이에게 한 가지 더 거미라는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 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라라와 마마로 나누었습니다. 주어진 수에 맞는 이름을 써넣으세요 라고 했죠. 그럼 라라의 특징, 마마의 특징인데요. 자, 라라의 특징은 땅땅땅땅 봤더니 한 자리수. 자, 마마는 봤더니 두 자리수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표현해야 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A 단계에서는 한 자리 수라는 표현과 두 자리 수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릿수가 두 자릿수면 여기는 무슨 1의 자릿수, 여기는 10의 자리수라는 용어를 조금 아이들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이거보다 더 크고요. 이렇게 1의 자리 숫자라고 표현해야 돼요. 숫자, 수가 아니라. 네, 여기 자리니까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고 밑에 내려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볼게요. 라라는 552, 마마는 1948. 이 정도로 보면 라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두 자리의 숫자가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마는 다르지요. 자, 그러면 77은 당연히 라라가 되겠고요. 여기는 라라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쓰게 해주세요. 하나만. 그러면 여기 라라가 많으니까 라라는 뭐라고 쓰면 돼요? 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같습니다. 쓰기도 싫어하겠죠? 는 표시. 네, 그래서 이 정도 표현. 방법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아이가 서술형 쓸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사고력 문제가 나왔을 때 10의 자리 숫자를 따로 1의 자리 숫자를 따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뭐 라라, 마마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보면 9, 41, 77, 23, 5예요. 자, 우리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 엄마쌤들은. 네, 제가 여기서 1의 자리 숫자만 체크를 했죠. 자,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짝수 홀수랑 관련된 거죠. 자, 라라는 홀수. 그리고 마마는 짝수.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자, 그랬을 때 10은 바로 보고 마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99는 홀수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짝수 홀수 얘기할 때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24,572, 1,763. 자, 이렇게 뭔가 갑자기 쑥 큰 거를 빵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있잖아, 얘는 수가 더 커지면 이렇게 되는데 얘도 뭐만 보고 알 수 있어? 마지막에 있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얘는 요것만 보고도 짝수라고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만 보고도 홀수라고 알 수 있어. 라고 한번 알려주신 다음에 자, 문제 낸다. 자, 짝수예요, 홀수예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시면 여기서 얘는 뒤에가 1이니까 홀수예요 라고 하면서 짝수 홀수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가 만약에 뭔가 티칭을 해주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풀고 동그라미 쳤다라고 하면 그냥 물어는 봐주세요. 이거 뭐야? 마마는 왜 그래? 라라는 왜 그래? 라고 물어는 봐주세요. 발문. 자,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수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선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누누인 것과 누누가 아닌 것으로 분류를 했대요. 자, 누누입니다. 누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누인 것들을 봤을 때, 자, 고든선, 누누가 아닙니다를 봤을 때 구분선 이렇게 되겠죠. 또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자, 여기서 보면 얘는 고든선 두 개인데 고든선 뭐지? 아, 얘는 원, 투, 두 개, 원, 투, 두 개, 원, 투, 두 개, 원, 한 개, 원, 투, 쓰리, 세 개, 세 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얘는 누누는 고든선 둘. 요렇게. 요 정도 표시. 자, 그러면 답은 무엇이다? 여기다 체크. 왜냐면 얘는 하나, 얘는 둘, 하나, 둘, 셋, 셋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딱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직관적으로 푼 거를 아이에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는 고든선 두 개니까 써봐 라고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이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누누입니다. 누누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 자, 누누 아닌 거 그럼 아이가 그냥 답을 딱 정했어요. 여기서는 누누 얘인 거 같은데? 아, 그냥 동그라미 뭔가 비슷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자, 누누는 무슨 선이 있어요? 네, 구분선이 있죠. 그럼 여기는 구분선 있음 정도. 그럼 아이한테 왜 얘가 누누야? 그럼 얘는요 구부러졌고요. 얘는 안 구부러졌어요. 라는 얘기는 들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뭐야? 포포와 푸푸로 분류한 것입니다. 포포, 푸푸. 잘못 분류한 것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포포랑 푸푸를 동시에 보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앞에서는 같이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같이 비교를 해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얘를 지금 앞에서 두 개 봤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포포푸푸를 동시에 보면 아이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포포만 보세요 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두 개로 볼 수 있느냐 하나만 봐야 되느냐 문제를 보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포포만 봤더니 얘네들은 다 겹쳐 있는데 겹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푸푸만 봐주세요. 네, 푸푸만 봤더니 얘는 겹쳐 있어요. 나머지는 겹쳐 있지 않고 자, 그럼 정의 내릴 수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포는 겹쳐 있음. 여기는 겹쳐 있지 않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포 동시에 보게 하지 말고 포포에서 포포 정의 내리고 푸푸에서 푸푸 정의 내리고 이렇게 두 개로 딱딱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넘겨볼게요. 자, 이제 분류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데이오 요거 우리 엄마쌤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팡세를 풀다 보면 데이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팡세 말고 그 외에 사고력 문제에 나오는 그냥 문제가 데이오 정도 난이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빡 나오는 문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팡세로 데이 1, 2, 3, 4를 하고 데이 5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논리적인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이 이 문제를 바로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 4를 생각해서 99입니다. 99가 아닙니다가 나오면 동시에 보면 헷갈려요. 우리는 문제에서 99인 거에 동그라미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 읽는 요령도 필요하죠. 99만 찾으라고 했는데 99 아닌 것까지 막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우선 99 보자.
구구가 뭔지 정의를 내려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데이로 갔을 때 라라 따로 마마 따로 봤잖아요. 라라가 무엇이고 마마가 무엇이고 봤으면 이번에는 아닙니다를 보는 게 아니라 구구입니다만 볼 수 있는 이런 연결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구만 봤더니 말, 고래, 제비, 오징어 다 동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구구가 아닙니다 봤더니 아, 역시 동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고 아닙니다는 확인용입니다. 비교용이 아니라 정의 내리고 확인용으로 체크해서 아, 구구는 동물이라고 하고 구구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밑에도 볼게요. 구구 아닙니다 볼 필요 없어요. 구구만 볼게요. 우유, 주스, 콜라, 커피 다 마시는데 구구 아닌 거 봤더니 빵, 당근, 치즈. 아, 여기는 마시는 거 아니네로 되죠. 그러니까 아, 내가 마시는 게 맞네 라고 해서 구구는 마시는 거. 그럼 사이다 마셔요. 그 다음에 마시는 거 사이다밖에 없네요. 자, 구구는 뭐예요? 음료. 네, 이렇게 정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구입니다. 구구가 아닙니다. 라고 나온 거는 우선 입니다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용이다 라고 티칭해 주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고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어들로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넘겨서 이제 속성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속성 카드로 가면 같은 속성, 다른 속성, 속성이 모두 다른 모양인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네, 셋 카드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셋. 속성 카드 게임이라고 하면 셋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이런 카드가 있어요. 저희 이제 우즐 카드처럼 있긴 한데 저희 C2M에는 지금 현재로는 없지만 이제 제가 건의할게요. 만들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속성이 이렇게 있어요. 같은 속성이 이렇게 있으면 우선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같은 속성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두 개가 똑같네. 그러면 모양은 다르네. 똑같은 거는 개수랑 색깔이네 라고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죠. 그냥 단순히 얘는 색깔 다르네. 모양 같네. 근데 개수도 다르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같은지. 그리고 데이 1에서 데이 2로 넘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수가 한 장 더 늘었습니다. 장수가 한 장 늘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같은지 볼게요. 색깔 같네. 동그라미. 모양? 모양도 같네. 동그라미. 개수 다르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고 그냥 순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이번에는 좀 달라요. 모두 달라야 해요. 여태까지 다 같은 것만 찾았는데 다 다른 거 찾으래요. 우선 얘는 뭐가 같지? 색깔은 같은데 얘는 개수는 같은데 뭐 다르지? 모양이 다르구나. 이렇게 방금 제가 지금 말했던 순서 기억하세요? 모양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구나. 끝이 아니에요. 하나씩 쓰여져 있으면 색깔이 다르구나. 개수가 다르고 다시 할게요. 색깔이 같구나. 개수가 같구나. 모양이 다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도 뭐가 같지? 색깔이 같아요. 그 다음에 모양도 같아요. 개수가 달라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뭔가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두 같은 거로도 봤고 모두 다른 거로도 봤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카드로 볼게요. 이제 이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안 읽고 풀면 밑에 있는 부분이 틀려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나와요. 제가 이제 팡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문제 안 읽고 풀어도 너무 즐겁게 잘 풀어요. 이런 얘기를 보거든요. 근데 문제 안 읽고 풀면 결국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 문제별로 문제가 주어져 있지 않을 뿐이지 대표에 대한 문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꼭 읽어야 해요. 속성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카드를 속속이라고 한대요.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음 중 속속인 카드 3장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주어졌던 속성이 뭐가 있었냐면요. 모양,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있었죠. 친구들이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거를 찾으라고 하면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양은 어떤지, 개수는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볼 수 있도록 여기 빈 공간에 직접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거. 모양, 개수, 색깔. 그럼 이제 1번으로 갔어요. 자, 1번으로 갔을 때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거죠. 자, 모두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눈에 여기 보이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요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는 속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세 번째는 자, 같긴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럼 무엇이 같은지 여기 빈 공간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모양은 어때요? 모양은 같아요. 개수는 어때요? 개수도 같아요. 색깔은 어때요? 색깔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요 체크돼야 되는 것들을 써주면 친구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 그룹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왜냐면 모양도 다르고 개수도 2개고 색깔도 얘네 둘이는 같은데 네. 같은데 완전히 다르지 않죠, 얘네들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보면요. 2번은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예요. 이럴 때는 얘네 3개의 카드는요. 모양은 모두 같아요. 하지만 개수는 모두 달라요. 1개, 2개, 3개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어때요? 빨강으로 같아요. 라고 이제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같아요, 달라요 하다가 모양은 여기다 모양을 네모라고 체크할게요. 모양은 요 모양이에요. 개수는 하나, 둘, 셋이에요. 색깔은 빨강이에요. 카드 골라서 정리할 수 있도록. 자, 밑에 거 한 번 더 하지 않고요.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8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8번. 8번. 자, 우선 보면 지금 모양은 얘네 둘이는 같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양은 다 달라요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는 지금 얘 다이아몬드 그리고 타원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은 모두 달라요. X가 되고요. 개수를 봤더니 또 얘네들은 3개, 3개, 2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개수도 다 달라요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색깔도 어때요? 얘네 둘은 똑같아요. 빨강으로. 그러면 색깔은 2개가 같으니까 나머지 다 달라야 되겠죠? 색깔도 다 달라요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모양도 다 다르고 개수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른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카드가 속속카드. 네, 됐죠? 그래서 같은 걸 찾는 건 쉬운데 서로 다른 걸 찾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라고 하면 이렇게 얘네들은 같고 다르고를 손가락으로 찝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엔 속성이 모두 다른 모양이에요. 앞에 거랑 살짝 다르게 자, 카드로 안 나와 있고 다른 거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X표를 해서 제거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먼저 다음 중 색깔, 무늬, 속성이 모두 다른 모양 3개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말고 문제로 들어가서 바로 볼게요. 모두 다 달라야 된대요. 근데 얘네 둘이는 노랑으로 갔고 얘네 셋은 어떻게 돼요? 보라로 갔죠. 그 다음에 얘는
얘네 둘은 또 줄무늬로 같아요. 자, 이럴 때는 하나만 있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 하나만 있는 게 누군가요? 네. 모양으로 봤을 때는 하나만 있는 거는 얘예요. 그쵸? 얘만 하나 있어요. 근데 다 달라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삼각형이자 노란색이에요. 그럼 나머지 노란색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서 얘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했어요. 노란색이어서 제거했어요. 얘는 색이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색이어서 제거를 했으면 얘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동그라미 모양은 색깔이 있거나 줄무늬거나 초록색 같은 경우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줄무늬이거나 줄무늬가 아니거나. 근데 얘를 빼고 이제 나머지 속성을 보면요. 얘네 셋이서 똑같아요. 어떤 속성이? 색깔의 속성이. 하지만 이것만 달라요. 무엇으로? 초록으로. 그러면 초록색은 넣어주어야지 노란과 초록과 보라의 그룹으로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초록의 동그라미를 쳐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 얘가 줄무늬가 된 순간 얘는 제거되겠죠. 얘도 제거됐어야 되군요. 여기는 얘도 제거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세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우리 엄마쌤들이 풀어볼까요? 5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우선 뭐부터 제거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부터 선택해야 될까요? 데이 5 조금 헷갈리죠, 그쵸?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름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진짜 직관이 좋은 아이들은 보자마자 바로 체크해요. 근데 이제 직관이 좋은 아이들은 땅땅땅 체크하면 끝나서 뭐 다시 X해라 동그라미 해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부분이 안 되는 친구한테는 순차적으로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유독 얘만 하나만 다르다. 뭐가 있어요? 네, 얘 있죠. 자, 얘 혼자 노랑의 네모예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선 얘는 동그라미를 칠게요. 얘가 동그라미가 된 순간 자, 어떻게 돼요? 네, 얘는 색칠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줄무늬고 색칠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색칠이 되어 있는 애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쵸? 자, 색칠이 제거를 하고 나서 봤더니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네, 얘네들은 초록이잖아요. 근데 얘 혼자 보라겠죠. 그럼 보라색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보라색의 동그라미를 해주죠. 보라색의 동그라미가 되는 순간 보라색의 줄무늬가 이미 속성이 들어갔으니까 줄무늬를 제거하겠죠? 그쵸? 줄무늬 제거를 했는데 여기 또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을 제거하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거 봤더니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세 개는 이렇게 찾으면 된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혹시 잘 보이나요? 자, 인터넷선이 또 불안정해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교재 잘 보이나요? 끊어지죠? 괜찮아요. 네. 네, 끊어져요. 끊어졌다가 지금 다시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나요? 이상해요. 끊겼어요. 동그라미만 해주세요. 괜찮으면 한 3분 정도만 괜찮아요? 네. 자, 할게요. 자, 유비추론입니다. 자, 유비추론으로 넘어가서 단어, 수, 도형 유비추론이에요.
자, 유비추론이라는 거는요,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서로 추론하는 거잖아요.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추리해 나가는 걸 유비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이야기 앞에 단어 했던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식당에는 요리사, 학교에는 선생님, 병원에는 의사, 소방서에는 소방관,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이 파트는 이야기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넘겨줄게요. 자, 단어 유비추론이에요. 자, 위아래로 여기서는요. 가로 세로의 관계를 빈 곳, 가로 세로의 관계를 찾아 빈 곳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도 보고 세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로로 봤더니 선풍기는 여름에, 난로는 겨울에, 선풍기는 여름, 겨울에는 난로, 여름, 겨울인 거. 서로 가로, 세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붕어를 물고기라고 하지. 비둘기를 뭐라고 할까라고 하면 비둘기는 새라고 해. 자, 붕어, 비둘기, 물고기, 새.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가로로 보고 위아래는 확인용이에요. 네. 빗자루 쓰레받기, 바늘, 실, 의사, 병원, 경찰, 경찰서. 이렇게 여기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수유비추론입니다. 제가 아까 1주차에서요. 이거 말씀드렸죠?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이런 표현을 여기서 또 합니다. 이제 왼쪽 수, 오른쪽 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수의 관계가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왼쪽 수와 오른쪽 수. 왼쪽 수와 오른쪽 수. 자, 이런 걸 봤더니 이거는 문제를 조금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은 좀 쉽게 풀어요. 자, 1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하면 각 자리 숫자의 합입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죠. 아, 얘네는 10의 자리 수와 숫자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합쳤더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가 나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5는 결국 얼마가 돼야 돼요? 6. 27은 얼마가 돼야 돼요? 9. 4와 6은 10. 딩동댕. 자, 지금 제가요. 맞는 거는 동그라미 쳤는데 틀린 거는 X표하고 고치게 했잖아요. 자, 밑에 풀면서 틀린 거는 고치게 해주셔도 되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는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자, 어떻게 돼요? 왼쪽 수를 한 번 더 쓴 거죠. 그러니까 5는 55, 8은 88, 1은 11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2는 22, 6은 66 이렇게 고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번 47은 74, 23은 32, 자 68은 어떻게 될까요? 86, 15는 51, 93은 39 이렇게 틀린 거를 다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왼쪽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유비추론이에요. 자, 이번에는 수유비 추론이면 가로 세로 관계니까요. 13, 23, 33 한번 보고요. 16, 26, 36 바로 나오겠죠. 자, 순서 그럼 밑에도 볼게요. 2, 4, 6이죠. 그럼 20, 40, 60 3, 5, 7이죠. 33, 55, 7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8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8번.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8번을 딱 풀라고 해요. 그럼 친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얘는 5가 4가 됐네. 2가 1이 됐네. 7이 6이 됐네. 4가 3이 됐네. 8은 7이 돼야겠네. 5는 4가 돼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여기 왼쪽 수에서 왼쪽 수 빼기 11은 오른쪽 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왼쪽 수에서 11을 빼면 오른쪽 수가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네, 지금 우리 유비추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각 10의 자리 따로 1의 자리 따로 봐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엄청 훌륭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안 되는 친구더라도 뭔가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5번. 이번에는 도형 유비추론이에요. 관계가 있는 모양끼리 짝지은 것입니다. 관계가 같은 카드 2장의 기호를 네모안에 쓰라고 했어요. 크고 작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크고 작고 땅, 땅. 자, 제가 지금 땅땅 연결한 거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뭔가 체크하고 답 쓸 때 기억과 리을이에요 라고 쓰고 니은과 디귿이에요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골라놓고 여기서 틀리죠? 답 쓸 때. 그래서 이런 체크 방법도 알려주시면 돼요. 물론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답을 구해서 바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크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주세요. 자, 있고 없는데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있고 없는데 있고. 서로 위아래 짝꿍. 자, 얘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아래에서 위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한쪽에만 표시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만 표시했어요. 아,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 그러면 짠, 짠 했을 때 기억, 디귿, 니은, 니은, 리을. 자, 여기서 요거는 기억, 디귿은 뭐냐면 반전, 회전 이런 단어들을 우리 엄마쌤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에예요. 얘는 왼쪽이에요. 라고 하면 실제로 얘는 위를 잘라서 이렇게 표시. 얘도 위를 잘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자, 얘는 왼쪽을 잘라서 표시. 얘도 왼쪽을 잘라서 표시할 수 있고 땅땅 연결해서 답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응과 암호로 넘어갑니다. 자, 유비추로는 정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파트니까 굳이 막 나누어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수 파트가 조금 약간 여기 수 유비추론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잠시 멈칫할 수 있잖아요. 굳이 만약에 이거를 하루 데이로 잡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데이 1이나 데이 2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고요. 데이 3은 혼자 풀게 한 다음에 왜 이랬는지 이유를 물어보고요. 데이 4도 혼자 풀게 한 다음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늘상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나왔으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수가 나왔으면 좀 생각할 시간을 주고 혼자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하면서 그냥 하루에 같이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진도를 잡으실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쪼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대응과 암호예요. 한글 암호, 영어 암호, 카이사르 암호, 수암호죠. 자, 먼저 한글 암호는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암호 해독을 하거나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가 암호래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판이거든요. 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8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8에 가는 거예요. 8이 의미하는 암호의 자음은 이응이야. 그 다음에 1 가보는 거예요. 1이 의미하는 거는 아야. 5 가볼게요. 5는 미음이야. 14 가볼게요. 히읗이야. 5 가볼게요. 5야. 그래서 암호 이렇게 단어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여기 지금 방금 저처럼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직접 쓰고 다 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농이니까 농을 볼 때 니은 따로, 오 따로, 이응 따로, 기억 따로, 우 따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쪼개주면 좋겠죠. 그래서 니은을 찾아볼까? 니은은 암호로 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다가는요. 밑에가 암호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다가는 암호를 밑에다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들을 여기다 적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니은은 뭐가예요? 2. 5는 5. 8번은 8은 여기는 자음 5, 기억은 1, 우는 7 이렇게.
바로 1대1 대응이 되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잘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면 니은 이렇게 쪼개서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요거 방법은 알려주세요. 그럼 니은 가서 바로 찾아보고 이 암호표 보고 쓰고 아도 가서 보고 여기 있죠. 1번 쓰고 쓸 때 여기 지금 주의할 점은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 표시 안 돼 있잖아요. 표처럼. 근데 여기도 이렇게 표처럼 똑같이 다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자음과 모음이 나뉘어지니까. 자, 미음도 우도 칠 쓰고 동그라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글 암호는 이렇고요. 뒤로 가면 영어 암호도 있어요. 영어 암호. 자,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친구들. ABCD 모르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아직 영어를 시작 안 한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영어에 있는 알파벳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냥 가서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R, E, T는 어쩌면 한글보다 더 쉽기는 하겠지만 R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R 찾아가면 여기 있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18. E 찾아가 보세요. 암호 5. D 찾아가 보세요. 4.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이사르 암호예요. 카이사르 암호. 여기서 암호가요. 좀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여기서는 카이사르 암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학년이 더 올라가면 애니그마 암호라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암호의 시리즈가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사고력 교재를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우선 카이사르 암호는 옛날에요. 로마에서 장군으로 일했던 카이사르가 이제 전쟁을 나갈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암호의 약속이었대요. 그래서 로마 장군 이름이다. 뭐 이 정도만 알려주면서 너가 나중에 이런 암호를 만들면 너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 암호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도 써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이사르 암호는 다음과 같은 글자를 이동시켜서 암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원리냐면요. 자, 우선 우리가 몇 칸 뒤로 가는 암호를 사용할 거야 라고 미리 뭔가 약속을 해둔 게 카이사르 암호예요. 자, 기억 대신 니은으로 볼 거야. 니은 대신 디귿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어때요? 단어들이 뒤로 한 칸씩 밀려 나갔죠. 이 수를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암호로 봤을 때. 그러면 단어를 봤을 때는 분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라고 나와 있대요. 하지만 실제 거리를 표현하는 암호는 뭐가 돼요? 니은. 그 다음에 어니까 어는 뭐가 돼요? 여. 그 다음에 리을은 뭐가 돼요? 미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서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단어가 뭐예요? 모자. 모자를 표현하는 암호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모자를 표현하는 암호. 그럼 미음이잖아요. 미음은 뭐로 보면 돼요? 암호니까 비읍이 되겠죠. 자, 오는 뭐가 돼요? 묘가 되겠죠. 요가 되겠죠. 지읒은 뭐가 돼요? 찾았더니 치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까 아는 찾아봤더니 여기 있죠. 그래서 교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활동하고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쌤들이 편지 써주세요. 편지. 뭐로? 암호로. 그쵸?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는 하고 편지를 쪽지를 하나 주는 거죠. 엄마 암호를 네가 해독해봐. 라고 하고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쓰면 돼요? 어미니까 지읒. 어니까 여. 미음이니까 비읍. 이렇게 접 이렇게 되겠죠. 미음이니까 비읍. 이니까 아니까 어디 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 엄마쌤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암호를 적어서 친구들에게 주고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걸 보고 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요거 활동 끝나고 네 쪽지 접어서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암호에 대해서는 이게 암호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엄마한테 편지 쓸 때 암호로 쓰세요 라고 하면 한참 있다가 안 올 거예요. 네, 한참 암호 찾느라고 안 오니까 조금 쉬실 수 있어요. 자, 수암호입니다. 자, 수암호는 이제 칸마다 규칙이에요. 이거 나중에 되면 진법이랑도 연결되긴 하거든요. 자, 1, 2, 4. 얘는 뭐예요? 그냥 칸수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요거는 교점이에요. 그래서 교점 하나. 점 찍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도형이 나왔는데요. 저는 요 도형을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친구들이랑 패턴 할 때는 3, 4, 5, 1, 2, 3, 4, 5, 6, 6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도형을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 약속이라고 정해놓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분의 그 선분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는 각 칸수죠. 하나요, 하나, 둘이요. 그럼 여기 몇 개인지 바로 알아요. 자, 우리 4번입니다. 4번은요.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정리하면요. 우선 표를 하나 더 여기다 똑같이 그리는 게 좋아요. 똑같이 그려서 각 칸수 하나예요? 둘이에요? 모르겠다. 여기는 5예요? 여기는 6이에요? 여기는 8이에요? 9예요? 10이에요? 그럼 뭐지? 라고 했더니 얘인가 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순서인 거 확인하고 여기가 3이고 빨간색이 여기는 3의 자리, 여기는 4의 자리, 5, 6, 7. 그리고 여기는 8, 9, 11, 12.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넘어가면 수화모죠. 자, 여기서는 각각 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1이래요. 1이래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그럼 1이구나. 얘가 5구나. 5랑 1이어서 6이구나. 그쵸? 여기는 5랑 1, 1, 1이어서 8이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 자, 이 부분은 아마 쉬울 거예요. 1이구나, 3이구나, 6이구나. 얘가 7이구나. 그럼 얘는 7에다가 1, 1 더해서 얼마구나? 9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 볼게요. 우리 3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서 자, 여기는 1이죠. 여기는 1, 1. 여기는 1, 1,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뭐예요? 4래요. 그럼 여기가 4의 자리구나. 그럼 4랑 1이니까 5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선 8이잖아요. 그럼 우선 4는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4인데?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 1, 1, 1 넣었으니까 그 다음 4는 여기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칸이 무엇이구나? 4구나. 라는 걸 아이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면 돼요. 왠지 느낌이 4 있고 1, 1, 1, 1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그럼 얘들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내주시면 되겠죠. 12는 뭘까? 네, 여기 빈칸이 있으면 우리 엄마쌤들이 문제를 더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너가 문제를 내봐. 넌 어디다 색칠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제를 친구가 낼 수 있게끔 더 칸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법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면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추 부분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한복 그리기 그리고 가장 짧은 길 금액 만들기 방법의 가지수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금액 만들기 같은 경우는 샘플북에도 있는 교재고요. 자, 한복 그리기는 요거는 원리부터 알려드릴 건데 친구들이랑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제 핸드폰? 네, 한복 그리기 보이시나요? 한복 그리기. 요거는 그냥 앱이에요. 지금 우리 우리 팡세에 있는 요런 퍼즐이라던가 이런 거
꼭 이것만 아니어도 되고요. 저는 그 별점 순서 높은 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친구들이랑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려워요. 저 안 할래요. 문제 풀고 할게요. 네, 한복 그리기 원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주차 한 번에 긋기 나와 있죠. 한 번에 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필 떼지 않는 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2주차 한복 그리기. 연필선을 떼지 않고 선을 한 번에 모두 지나가도록 그리는 거 한복 그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복 그리기 알려주시고요. 아까 그 앱에서 봤던 거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럼 여기서 뭐 고민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안 끝나가지고 안 돼요. 뭐 그러는데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연습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한복 그리기의 원리는 홀수점의 개수. 짝수점의 개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홀수점의 개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원리 파악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한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선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그 점을 홀수점, 짝수개일 때 짝수점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아이들은 요 부분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이 몇 개인지 점에 1, 2, 3, 4 이렇게. 그래서 4개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2개인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문제 풀 때 요령이에요. 자, 동그라미를 조금 점이 있는 부분에다가 그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점이 하나니까 1, 여기는 점이 하나, 2개니까 2, 여기는 점에 연결된 게 2개니까 2, 하나. 그럼 여기서 문제는 홀수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 2개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한테 그냥 적으라 그러면 못하니까요. 방금 저처럼 동그라미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직접 풀려봤더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문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아이들 보고 이제 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점 있는 부분만 하고 여기에다가는 지금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3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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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그래서 홀수점이 몇 개다? 2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한복 그리기를 배우기 위해서 홀수점, 짝수점을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복 그리기가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한복 그리기가. 그럼 어디서 되고 어디서 끝난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홀수점에서 끝나요. 한복 그리기는 짝수점에서 시작하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홀수점이 있을 때는요. 자, 그런데 여기로 가볼게요. 그럼 얘는 3에서 시작해서 3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3에서 시작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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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땅 끝나죠. 3에서 시작해서 3으로 끝나요. 이게 한복 그리기 원리예요. 홀수점이 있을 때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면 홀수점과 한복 그리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는 홀수점이 0개인 거예요. 홀수점이 0개인 거. 자, 그러면 홀수점이 0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한번 여기도 친구들이 이 점인 구간들이 어느 부분인지 체크를 하고 배웠으니까 써보는 거죠. 2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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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요. 홀수점이 하나도 없네. 자,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죠. 네. 그러면 얘는 홀수점이 0개일 때는 무엇과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구나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네,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홀수점과 한복 그리기. 홀수점의 개수가 2개인 도형입니다. 한복 그리기 해보세요. 그럼 제가 데이 3에서 알려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홀수점이 3개. 이렇게 3개. 2개, 2개, 2개. 자, 그랬을 때 시작은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은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다시 어디로 끝난다? 홀수점으로 끝난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럼 이거죠. 홀수점이 0개이면 홀수점까지 써드릴게요. 홀수점이 0개이면 무엇과? 시작과
끝이 어떻다? 같다. 근데 홀수점이 2개이면 어떻게 된다? 자, 한 홀수에서 다른 홀수로 홀수점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해요. 네, 이게 한복 그리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로 풀게요. 여기 확인학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홀수 짝수를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다 체크를 하고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넷, 셋 이렇게 되죠. 그럼 어디서 시작?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맞나요? 한번 해봐 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던가. 자, 돌아볼게요. 시작할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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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기서 끝났죠. 자, 여기서 홀수점 3에서 시작해서 하나, 다다다다다다당 여기로 끝났죠. 네, 그래서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홀수점으로 끝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갈게요. 땅. 자, 여기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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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자, 뭐 어디서 시작해도 얘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죠. 얘는 그 대신 뭐가 없어요? 홀수점이 없어요. 네, 이게 한복 그리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요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앱 보여드린 거는 여기서도 바로 보고 친구들이 어디가 홀수점이지? 홀수점이 없으면 짝수점이 몇 개지? 빠르게 지금 볼 수 있게끔 빠른 눈을 조금 키워주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저 틀렸어요. 홀수점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해볼까요? 이렇게. 네. 저 혼자 즐겁게 게임하나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홀수가 없는 애니까 짝수에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났죠. 요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짧은 길로 넘어갈게요. 가장 짧은 길. 가장 짧은 길, 경로, 길의 수입니다. 가장 짧은 길, 여기서 알려줘야 하는 거는요.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려면 어떻게 간다? 쭉쭉, 쭉쭉쭉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저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주거든요. 자, 짧은 길을 모두 그려보세요. 쭉쭉 한 번에 갔더니 1, 2, 3, 3칸만 사용하고 갔어. 아, 제일 짧은 길은 쭉쭉 하나, 둘, 셋, 3칸만 사용하고 가는 건가 봐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첫 번째도 가에서 나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 1칸, 2칸, 3칸, 4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4칸 적어줄 수 있도록. 그럼 두 번째도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1칸, 2칸, 3칸, 4칸 확인하고 1칸, 2칸, 3칸, 4칸 확인하고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제일 짧은 길은 먼저 쭉쭉 간다. 그럼 오른쪽 같은 거 문제를 볼 때 제일 짧은 길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쭉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가는 게 제일 짧은 길이다 라고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머지는 차근차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가장 짧은 길의 경로를 볼 거예요. 경로를 본다라는 거는 아까는 그냥 뭐 쭉쭉 꺾어져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각각 갈림길에 무엇이 되어 있어요? 기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에서 나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의 경로를 모두 쓰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수까지 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한 갈림길까지 차근차근히 봐야 해요. 어플 이름이요. 한북 그리기. 그냥 한북 그리기 쓰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한북 그리기 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금부터 A로 갔어요. 자, A로 갔고 그 다음에 A에서 갈 수 있는 거는 C밖에 없죠.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는 어떻게 갈까요? E로 가고 하나는 F로 가겠죠. 그래서 E로 가고 F로 가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고요. 이번에는 B로 갔어요. 그럼 B에서 갈림길로 가기 전에 C로 가는 경로가 있고 D로 가는 경로가 있겠죠. 그럼 C로 가서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E, F로 있고 얘는 D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지금 한번 경로 좀 한번 써볼까요? 우리 엄마쌤들이 살짝 메모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해볼게요. A로 갔어요. 그쵸? A. 왠지 A로 가면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B로 가는 길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갈림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곳이 있으면요.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A는 위에다 쓰고 B는 아래다 쓰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를 아래다 이렇게 써요. 근데 두 개를 쓴 이유가 뭐냐면 A로 가는 순간 C와 D가 보여요. A로 가는 순간 C로 갈 것인가 D로 갈 것인가. A로 가는 순간 C로 갈 것인가 D로 갈 것인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로 갔을 때는 D로 갈 것인가 E로 갈 것인가. D로 갈 것인가 D로 갈 것인가 E로 갈 것인가. 이렇게 적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로를 잡을게요. A, C, 그 다음에 F가 되겠죠. A, D가 되는데 뒤에 도착한 지점에 F로 가도 되고 G로 가도 되네. 확인이 되죠. 그럴 때 아까 적어놓은 거 그대로 A, D로 가는 경로가 두 개가 되는구나. 하나는 F, 하나는 G구나 라고 이렇게.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얘네들을 적어놓고 여기를 적으면서 그 밑에 걸 적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밑에는 B, D, B, C, B2로 했어요. 그러면 먼저 B, D로 갔어요. 그럼 B, D로 가는 순간 마찬가지로 G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네. 그럼 여기 위는 여기는 BD가 되는구나. 하나는 F고 하나는 G구나. 그럼 나머지 얘는 그냥 쭉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G구나. 이런 순서가 되게끔. 그래서 뭔가 쓸 때도 같은 구간들이 정리가 되게끔 조금 알려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아이들 이렇게 차근차근 안 하는 친구들 우선 다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경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막 뒤죽박죽 썼다고 해서 뭐 안 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가 중요하기 시작해요. 가장 짧은 길의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나까지 가장 짧은 길의 가지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표를 완성하고 네모안에 알맞은 길의 가지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지금 가에서 A까지 가는 것만 잘라서 본 거고요. 가에서 B까지 가는 것만 잘라서 본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A까지 걸어간다.
라고 하면 길이 여기 있는 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A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가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요 길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나까지 가려면 이 한 가지 길과 이 한 가지 길 두 가지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요 길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길이 하나인 건 알아요. 여기 A까지 가는데 혼자서 막 걸어갔어. 길 하나. B까지 가는데 막 혼자서 갔어. 또 다른 길 하나. 그러고 나서 A로 가서 나로 간다라는 요 길이 A 길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여기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쭉 갔더니 A 길을 거쳐 갔더니 쭉 갔더니 B 길을 거쳐 갔더니 한 가지 합쳐져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 얘기예요. 가에서 A로 나, 가에서 B에서 나. 두 가지야 라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갈림길에 있는 수를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가에서 A까지 가는 길. 그냥 쭉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예요. 가에서 B까지 가는 길. B까지 가는 길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길의 가지수가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C까지 가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 A, C 한 가지, 가, B, C 또 다른 한 가지, 그럼 1과 1이 합쳐지니까 두 가지예요. C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도 1 썼고 이번에는 D를 봐야 돼요. 그럼 D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는 가에서 B 다음에 D로 가는 거니까 그냥 쭉 가면 되는구나.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에다가 이 길 한 가지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D까지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죠. 자, 그러면 나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자, A, C, 나, B, C, 나, B, D, 나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두 가지였잖아요. 여기서는 한 가지였잖아요. 두 가지랑 한 가지가 합쳐져서 세 가지.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 길의 가지수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여기서 조금 많이 연습하면 되고요. 한 장 넘겨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요 문제가 조금 친구들한테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화살표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6번이니까 우리 엄마쌤들이랑은 6번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도착 지점이고 자, 여기서는 A, B, C, D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길에다가 가지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먼저 요 지점까지 가는데 길이 하나니까 하나죠.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길이 쭉 가면 되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도 쭉 이렇게 가면 되니까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갈게요. 그냥 쭉 가면 돼요. 한 가지 길이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렇게 한 가지 길, 요렇게 한 가지 길,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하는 한 가지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한 가지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데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은 어떻게? 1의 방법과 1의 방법이 와서 두 가지. 그러면 요 지점은 어떻게 돼요? 한 가지로 오다가 지금 이렇게 오던가 중간길로 오던가 아랫길로 오던가. 그러면 한 가지랑 여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기는 세 가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볼게요. 그럼 여전히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경로로 왔어요.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한 가지 경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두 가지로 오다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계속 오면 두 가지 한 가지 합쳐져서 여기는 세 가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 추가돼서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 수 있는 가지 길이 한 가지 방법 추가돼서 다섯 가지. 그럼 5가 올라오죠. 다섯 가지 방법이. 그럼 여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이 지점까지 와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과 세 가지 방법이 합쳐져서 여섯 가지. 여기 가지길은 어떻게 해요? 여섯 가지 길로 왔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길은 또 네 가지래요. 그럼 여섯 가지랑 네 가지로 와가지고 여기는 10가지 수.
그럼 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5가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친구들이 혹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그려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세 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세 가지냐? 위에, 옆에 한 가지. 위에, 옆에, 위에 두 가지. 옆에, 위에.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이 경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경로 한번 따로 빈 종이에다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짧은 길의 가지수.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요 구간들 친구들이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엄마쌤들이 여기까지 가는 지점까지는 몇 가지인지 요게 이렇게 요 구간을 모를 수 있으니까 콕콕콕콕 찍어서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요거만 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그쵸? 여기만 해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둘 여기도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두 가지니까 세 가지. 세 가지에 한 가지, 네 가지. 자,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일까요? 네, 그냥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2가 올라오니까 여긴 두 가지예요. 왜냐면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 그럼 여기는 2랑 3이 만나니까 5가지. 그 다음에 5랑 4가 만나니까 9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많이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만들기. 자, 금액 만들기는 모두 얼마일까요? 하면 집에 만약에 이런 동전 모형 있으면 동전 모형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동전 모형 화폐 올려드릴까 하다가 약간 조금 네, 그런 한국은행에서 올리려면 뭔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지? 크롬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화폐 모양 이렇게 찍어보셔도 여러 가지 모양 나오니까 프린트 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봤더니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 보면 뭐예요? 10의 자릿수 덧셈이 될 수도 있죠. 두 자릿수 덧셈. 그럼 이때는 50원 더하기 30원은 80원. 이 정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요 없는 동전이래요. 자, 뒤에 있는 문제부터 보면 제일 뒤에 있는 거 볼 때요. 자, 먼저 동전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동전부터 봐요? 큰 동전부터 보죠. 큰 거부터 봤어요. 그러면 큰 거 60원 만들자. 50원, 10원. 그 다음에 5원 남았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X. 이 부분은 쉽게 진행이 되겠죠?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막 찾아보게 하지 마시고요. 화살표 쳐주세요. 공간 있는 쪽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26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수를 적어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자, 그럼 26원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네, 26원은 10 더하기 5 더하기 1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 더하기 2가 없네요. 그쵸? 그럼 X. 네, 그럼 얘는 X네요. 자, 그럼 65원이다. 그러면 50 더하기 10 더하기 5 가능하죠? 자, 77원이다. 이미 다 합쳐봤자 76원이다. 그럼 되는 거는 무엇이다? 226원이랑 65원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요, 친구들이 각각 화살표를 쳐서 모두 다 공간이 있으니까 식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자, 금액 만들기. 자, 우리 금액 만들 때는요, 자, 문제에서 보면 주어진 동전을 2개 또는 3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정말 문제가 친절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개 또는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2개 또는 3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볼 때 큰 동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큰 동전부터 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5원, 10원 이렇게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큰 거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큰 수는. 자, 5일로 들어갔어요. 금액의 가지수입니다.
자, 금액의 가지수는 동전 한 개일 때는 10원, 1원, 5원, 10원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두 개일 때는 짝꿍 지어주면 되죠. 이렇게 연결 짝꿍 괜찮아요. 1이랑 5, 1이랑 10 해서 쓸게 하는 거죠. 1이랑 5랑 했으니까 자, 1이랑 5니까 6, 1이랑 10 했으니까 11, 그 다음에 5랑 10, 그래서 15 연결했어요. 세 가지는 있는 거 다니까 얼마예요? 16 이렇게. 그래서 이 연결 방법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 연결 방법하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네, 옷고르기가 나와요. 요거 아까 연결 방법이랑도 비슷한 거 아시죠? 네, 뭐가 연결이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옷고르기에서는 지금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위도 따로 바지 따로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 입지 않도록 아래 입지 않도록 한 번 더 설명 필요하고요.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갔을 때 굿을 가져가기예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데이 1은 옷이었으니까 위에는 안 가져간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 두 가지씩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주고 선을 긋고 뭐 할 수 있게끔 수를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구슬 4개일 경우는 빨강이랑 노랑 만나고 빨강이랑 초록 만나고 빨강이랑 파랑 만나서 3개. 자, 이번에는 파랑은 이미 빨강이랑 만났으니까 안 만나도 되고 노랑 만나고 초록 만나서 2개. 자, 이번에는 초록이는 파랑이랑 빨강이 만났으니까 자, 옐로우로 가서 노랑으로 가서 1개. 얘는 다 만났으니까 굳이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겠네.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6가지까지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줬고 선 긋고 숫자 쓰고 중심을 두고 숫자 쓰고 선 그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연결까지. 그러면 이제 데이 3으로 갔어요. 여기는 악수하기니까 무엇과 같아요? 티셔츠, 바지와 같겠죠. 자, 여기는 두 자릿수 만들기예요. 두 자릿수 만들기는 아까 무엇과 같아요? 동전과도 같을 수 있어요. 동전 2개짜리. 그래서 그런 것들 친구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서 문제 뭐가 비슷해? 이렇게 뭔가 정리해 주세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번씩 악수하기. 모두 한 번씩 악수하기. 아, 얘는 티셔츠, 바지였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구슬이었어. 모두 다 같이 악수하는 거. 아, 얘는 티셔츠, 바지가 연결되는 거. 요렇게 요거는 앞에 있는 데이 1, 데이 2랑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데이 4로 갔을 때는 10의 자릿수 먼저 놓고 그 다음에 2를 썼으니 그 다음에 1의 자릿수 올 수 있는 거는 6이랑 9다. 6을 썼으니 2랑 9다. 9를 썼으니 2랑 6이다. 자, 여기서 이거 확인할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무언가 수 순서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뒤죽박죽하지 않도록. 그래서 썼던 걸 또 쓰지 않도록. 그래서 습관이 될 때 작은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서로 쓴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 만들었고 조건에 맞는 수. 자, 조건에 맞는 수로 넘어가면 자, 여기서는 지금 주어진 수카드 2장을 한 번씩 사용해서 조건에 맞으려 했으니까 조건을 먼저 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50보다 작은 두 자릿수다. 그러면 50보다 작으니까 6은 올 수 없겠구나 확인해서 순서대로 쓰여 있죠. 2사 쓰고 자, 2사 썼으니까 뒤에 있었으니까 남는 거는 6, 4, 6이고 그 다음에 4 썼으니까 2, 6이고 손가락으로 저처럼 이렇게 가려서 쓴 거는 제외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수카드는 썼던 걸 또 쓸 수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거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교구 중에 뭐 있나요? 네, 트랜스 넘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마무리 평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무리 평가에서 보면요. 여기 부분. 테스트 4에 6일 좀 어려워 보이죠? 그쵸? 친구들 여기서 만약에 너무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하면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한 번만 정의 다시 내려주시고 모른다고 끝까지 붙잡고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복 그리기 할 때도 친구들이 막 그리지 않고 뒤에 마무리 평가할 때도 어떻게 각 지점 점 찍는 거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쓸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팡세하고 나면 왠지 똑똑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여기 있는 팡세를 기초로 이제 다른 사고력 문제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